안녕하세요. 건강한 하루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 내과 전문의 이지영입니다. 어느덧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분들을 만난 지 3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진료실에서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며 제가 깨달은 것은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 몸에 대한 자신감을 유지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오늘 이 영상은 인생의 중반을 넘어선 50대, 60대, 그리고 70대 이후의 남성분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말하기 쑥스럽고 병원에서조차 속 시원하게 털어놓기 힘들었던 남성 활력에 대한 고민을 아주 의학적이고 근본적인 원리부터 풀어드리려 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나이가 들면 예전 같지 않은 몸의 반응을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체념하곤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언컨대 우리 몸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회복의 스위치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약물에 의존하거나 일시적인 방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가진 본연의 힘을 깨우는 아주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고대의 의학적 지혜와 현대의 해부학적 지식이 만나는 지점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젊음을 억지로 되찾는 마법이 아니라 막혀있던 순환의 길을 열어주는 지극히 논리적인 의학 처방입니다. 본격적인 방법에 앞서 우리는 먼저 50대 이후 남성의 몸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활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단순히 기력이 쇠해서 혹은 나이가 들어서라고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원인은 아주 구체적인 세 가지 변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관의 탄력성 저하입니다. 젊은 시절의 혈관이 유연하고 말랑말랑한 고무호스 같다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 혈관은 딱딱하고 좁아진 파이프처럼 변해갑니다. 남성의 신체 반응, 특히 발기라는 현상은 기본적으로 혈액이 순간적으로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유입되느냐에 달린 수력학적 현상입니다. 그런데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 심장에서 아무리 피를 보내려 해도 말초, 신경까지 도달하는 혈액의 양과 압력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느끼는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의 첫 번째 생리학적 원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신경 감각의 둔화입니다. 우리 몸의 골반 주변에는 수많은 신경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서 뇌와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 잘못된 자세, 그리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이 신경들이 지나가는 길목을 꽉 누르게 됩니다. 마치 전선이 무거운 물건에 눌려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뇌에서 흥분 신호를 보내도 그 신호가 목적지까지 선명하게 전달되지 않고 반대로 말초의 자극 또한 뇌로 쾌락을 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감각이 무뎌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며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골반기저근의 약화와 긴장입니다. 골반기저근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 몸의 골반 아래쪽에서 장기들을 받치고 있는 해먹 모양의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배뇨를 조절하고 전립선을 보호하며 남성의 사적인 순간에 혈액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30대, 40대를 거치며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면 이 근육이 딱딱하게 뭉치거나 반대로 힘없이 늘어지게 됩니다. 근육이 너무 긴장되어 있으면 혈액이 들어갈 공간이 없고 반대로 너무 약해져 있으면 들어온 혈액을 가두지 못해 금방 힘이 빠져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 즉 좁아진 혈관, 무뎌진 신경, 그리고 기능을 잃은 골반 근육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남성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낙담하십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 몸은 적절한 자극을 주면 언제든 다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위를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해왔다는 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핵심은 바로 우리 몸의 중심에 위치한 회음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해부학적으로 보았을 때 남성 건강의 베이스 캠프이자 모든 길이 통하는 교차로와 같습니다.
위치는 음낭과 항문 사이의 중간 지점. 손으로 만져보면 살짝 움푹 들어간 듯 하면서도 근육이 만져지는 바로 그곳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곳을 생과 사가 만나는 곳이라 하여 에너지가 응축된 혈 자리로 보았고, 현대의학에서는 골반 신경과 혈관이 집중된 핵심 분기점으로 봅니다. 왜 이 작은 부위가 그토록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구조물들이 바로 이 회음부 안쪽 좁은 공간에 밀집해 있기 때문입니다. 음경으로 향하는 동맥과 정맥, 감각을 전달하는 신경다발, 그리고 전립선과 요도 괄약근이 모두 이 부위를 지나거나 이곳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음부가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면 이는 마치 고속도로의 톨게이트가 막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섭취해도 핵심 통로인 회음부가 막혀 있다면 그 효과가 제대로 전달될 리 만무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 회음부의 순환을 뚫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회음부를 적절하게 자극하고 마사지하는 것은 단순히 피부를 문지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신경을 깨우고 좁아진 혈관을 물리적으로 확장시켜 혈류량을 늘리는 가장 직접적인 재활 치료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많은 환자분들, 특히 70대가 넘으신 분들도 이 원리를 이해하고 꾸준히 관리한 결과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입을 모아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막혀있던 물길이 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라고요.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압박을 가해 정체된 혈액을 밀어내고 새로운 산소와 영양분이 담긴 혈액이 조직 깊숙이 스며들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자극은 전립선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전립선은 회음부 바로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외부에서의 부드러운 자극이 전립선의 긴장을 풀어주고 부종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잔뇨감이 드는 증상 또한 이 부위의 순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음부 관리는 단순히 성적인 능력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배뇨 장애를 개선하고 남성 골반 건강 전체를 지키는 기초 공사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평생 자신의 회음부를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거나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등이 뻐근하면 마사지를 하고 다리가 아프면 주무르면서도 정작 남성 건강의 엔진인 이곳은 외면해 온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곳을 찾아내고 어떤 방식으로 자극해야 안전하고 효과적일까요? 무작정 힘을 주어 누르는 것은 오히려 예민한 조직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위치와 압력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직접 가르쳐 드리는 방식 그대로 아주 상세하고 안전한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방법은 특별한 도구가 필요 없으며 하루 중 아주 짧은 시간만 투자하면 됩니다. 우선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자신의 몸을 탐구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긴장을 풀고 호흡을 가다듬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혈관이 이완될 준비를 마칩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아 줄 그 비밀의 좌표, 회음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그곳을 찾아볼 차례입니다. 가장 먼저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세요. 이것은 치료의 과정이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회음부를 찾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눕거나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여러분의 음낭 뿌리 부분과 항문 사이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더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이의 거리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손가락 2-3마디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중간 지점을 손가락 끝으로 지그시 눌러보면 뼈가 만져지지 않고 살짝 온폭하게 들어가는 부드러운 부위가 느껴지실 겁니다. 바로 그곳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회음혈, 즉 100만 불짜리 지점입니다. 처음 이곳을 만지면 약간 찌릿하거나 뻐근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그곳의 근육이 긴장되어 있었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위치를 정확히 찾으셨다면 이제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강함이 아니라 꾸준함과 부드러움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효과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힘을 주어 세게 누르시곤 하는데
이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곳은 아주 예민한 신경과 혈관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과도한 압력은 오히려 조직을 손상시키거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을 모아서 사용하시되 압력의 정도는 잘 익은 토마토나 홍시를 터트리지 않고 눌러본다는 느낌으로 조절해 주세요. 단단함이 느껴지되 아프지 않은 정도, 딱 그 정도의 압력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아주 작게 원을 그리며 30초 정도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는 반대 방향으로 다시 30초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혹은 5초 동안 지그시 눌렀다가 5초 동안 힘을 빼는 동작을 반복하는 펌핑 마사지 방식도 아주 좋습니다. 이 동작은 마치 펌프질을 하듯이 정체된 혈액을 밀어내고 새로운 피를 끌어오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전체 시간은 길게 할 필요도 없이 하루에 딱 1분에서 2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맨손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건조한 손가락으로 예민한 피부를 문지르면 마찰로 인해 피부가 상하거나 오히려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오일을 함께 사용하시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제가 진료 현장에서 가장 추천하는 것은 피마자유입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아주까리 기름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익숙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피마자유에는 리시놀레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은 피부 깊숙이 침투하여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액 순환을 강력하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피마자유를 바르고 마사지를 했을 때 단순히 오일 없이 했을 때보다 온열감이 훨씬 오래 지속된다는 환자분들의 증언이 많습니다. 만약 피마자유가 너무 끈적여서 부담스럽다면 코코넛 오일이나 호박씨 오일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코코넛 오일은 항균 작용이 뛰어나고 피부 흡수가 빨라 산뜻한 느낌을 줍니다. 집에 있는 에센셜 오일을 한두 방울 섞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페퍼민트 오일은 시원한 느낌과 함께 혈관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로즈마리 오일은 신경을 깨우는 데 탁월합니다. 다만 에센셜 오일은 농도가 진하므로 반드시 베이스 오일에 희석해서 아주 소량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오일을 바른 손으로 부드럽게 회음부를 자극할 때 우리 몸 내부에서는 어떤 과학적인 변화가 일어날까요? 왜 단순히 이 작은 부위를 문지르는 것이 남성 활력에 그토록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그 기전을 이해하면 이 행동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실 겁니다. 첫 번째 원리는 혈류의 재분배입니다. 회음부를 자극하면 물리적인 압력에 의해 그 주변에 고여있던 묵은 혈액이 밀려나가고 그 빈자리를 산소가 풍부한 동맥혈이 채우게 됩니다. 마치 막혀있던 수도관을 청소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신선한 혈액이 공급되면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 되살아나고 발기의 필수적인 산화질소 생성이 촉진됩니다. 두 번째는 신경의 각성입니다. 나이가 들면 감각신경이 무뎌지면서 성적인 자극이 와도 뇌가 그것을 기민하게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음부 마사지는 직접적으로 골반 신경총을 자극하여 잠자고 있던 신경세포들을 깨웁니다. 전기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듯이 신경에 지속적인 신호를 보내면 둔해졌던 감각이 다시 예민해지고 반응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전립선 건강과의 연관성입니다. 회음부는 전립선과 맞닿아 있는 위치적 특성 때문에 이곳을 마사지하면 전립선 전체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전립선 내부의 고인 분비물의 배출을 돕고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묵직한 불쾌감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이 마사지를 꾸준히 하신 분들 중에는 소변을 볼 때 한결 시원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교감 신경의 활성화를 들 수 있습니다. 현대 남성들은 항상 긴장 상태인 교감 신경이 과도하게 항진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굳고 혈관이 수축되어 남성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회음부와 골반저근을 이완시켜주는 이 마사지는 우리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부교감 신경을 작동시킵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 바로 그 상태야말로 남성의 기능이 최고조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결국 이 1분의 마사지는 단순히 특정 부위를 자극하는 것을 넘어
전신을 이완시키고 혈액과 신경의 흐름을 정상화하는 전신순환 요법인 셈입니다. 마사지를 시작하고 며칠이 지나면 여러분은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랫배가 따뜻해지는 느낌, 허벅지 안쪽으로 피가 도는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묵직했던 골반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약물이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조금씩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쌓여서 어떤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생활 속 루틴으로 정착시켜야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단순한 일회성 시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활기차게 만들어줄 평생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타이밍과 빈도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사지는 하루 중 언제, 얼마나 자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많은 분들이 의욕이 앞서서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날 때마다 하려고 하시지만 사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합니다. 제가 권장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하루 2번, 아침 기상 직후와 잠들기 직전입니다. 아침은 남성 호르몬 수치가 하루 중 가장 높게 올라가는 시간대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1분 정도 가볍게 회음부를 자극해주면 밤새 휴식을 취한 신경과 혈관을 깨우고 하루를 시작할 활력을 불어넣는 부스팅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녁, 특히 잠자리 들기 전의 마사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하루 종일 긴장하고 수축되었던 골반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깊은 숙면을 유도하는 진정 효과가 탁월합니다. 실제로 불면증이 있거나 자다가 소변 때문에 자주 깨시는 분들에게는 이 취침 전 루틴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아침 저녁으로 2번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하루에 딱 한 번만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격일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는 것을 지켜보시고 별다른 불편함이 없다면 매일 하는 습관으로 굳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명심하셔야 할 점은 마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듯이 하루아침에 근육이 붙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음부 마사지는 닳고 녹슨 기계에 기름칠을 하고 나사를 조이는 유지보수의 과정과 같습니다. 최소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꾸준히 지속해야 비로소 몸이 변화를 인지하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꾸준히 실천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변화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체감되는 변화는 의외로 성기능보다는 배뇨 기능의 개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변을 보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은 잔뇨감이나 밤에 자다 깨서 화장실을 가야 하는 야간뇨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회음부 마사지는 골반저근의 탄력을 회복시켜 방광을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요도 괄약근의 기능을 돕습니다. 제 환자분 중 70대 남성분은 하룻밤에 4번이나 깨서 화장실을 가느라 늘 피곤해 하셨는데 마사지를 시작하고 한 달 뒤에는 1번으로 줄었다며 아이처럼 기뻐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2번째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골반과 허리 통증의 완화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골반 밑바닥 근육이 뭉치면 엉덩이와 허리까지 그 긴장이 전달되어 만성적인 통증을 유발합니다. 회음부를 풀어주면 그와 연결된 엉덩이, 근육과 허리 주변의 긴장까지 도미노처럼 함께 풀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력을 좋게 하는 것을 넘어서 노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만성 통증을 관리하는 훌륭한 물리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심리적인 자신감의 회복입니다. 남성에게 있어서 아랫도리의 활력은 단순한 신체 기능을 넘어 자존감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내 몸을 관리하고 내 몸이 반응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울감이 사라지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내가 노력하면 내 몸은 배신하지 않는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이 마사지를 평생의 습관으로 만드는 요령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눈에 보이는 곳에 오일을 두십시오.
침대 옆 협탁이나 욕실 선반처럼 매일 시선이 닿는 곳에 오일병을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행동을 유발하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둘째, 이미 습관이 된 행동과 연결하십시오. 예를 들어 샤워하고 나오면 무조건 한다거나 양치질을 마치면 바로 한다는 식으로 기존의 습관 뒤에 이 행동을 갖다 붙이면 훨씬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셋째, 기록을 남겨보십시오. 거창한 일기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거나 그날의 컨디션을 간단히 메모하는 것만으로도 지속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완벽주의를 버리십시오. 하루 이틀 빼먹었다고 해서 에이, 망했네 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건강관리는 단거리 달리기 시합이 아니라 평생을 가는 마라톤입니다. 오늘 못했으면 내일 다시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끈을 놓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오래 타면 엔진 소리가 거칠어지고 부품이 닳지만 주인이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닦고 조이느냐에 따라 그 수명과 성능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하물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몸은 어떻겠습니까? 50대, 60대, 70대라는 나이는 결코 포기해야 하는 나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세심하게 보살펴야 하는 제2의 전성기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하루 1분의 투자는 비용도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노후 투자입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아주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무엇보다 거울 속의 나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남성으로서의 존엄과 활기찬 노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손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당장 나를 위한 이 소중한 일분을 선물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하루를 저 이지영이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